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선 영상에서 분석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웹 프로그래밍은 클라이언트단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과 별개로 웹 서버 측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부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초점을 맞춰보기 위해 화면 설계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부터 설계를 하고, 화면 구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나중에 프로그램 후반부에 설계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직 우리는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부분부터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순서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현재 주소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웹서버의 주소록 프로그램에 접근을 하기 위한 페이지에 요청을 보내줘야 되겠죠. 소위 이 주소록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자가 최초로 접속하는 페이지의 이름을 index.jsp라고 설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웹서버 상에서 최초로 호출되어지는 페이지의 이름이 서로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웹서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A라는 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명은 뭐지? 또 B라는 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는 뭐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기억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URL 뒤에 경로명 뒤에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 파일명을 생략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이름의 페이지를 찾도록 할 것인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웹서버에서 기본값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index라는 이름의 파일을 사용을 해줍니다. index.html 혹은 index.jsp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웹서버에서 기본값으로 index라는 이름이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면 때때로 URL 상에서 그 이름을 생략을 하더라도 특정 경로상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먼저 찾아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좀 더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 중인 톰캣 역시 index라는 이름을 기본 이름 값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록 실행에 대한 첫 페이지 이름을 index.jsp라고 부여해 봅시다. HTML 문서로 두지 않고 JSP 문서로 두었다는 것은 이 안에서 어떤 동적인 웹 프로그래밍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사용자는 index.jsp에 접속을 했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의 최초 화면인 주소록 목록 화면을 출력하는 일은 이 index.jsp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addressbooklist.jsp라는 파일에서 처리하도록 해봅시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index.jsp에 대한 요청을 보냈지만 내부적으로 뒤에서 다룰 컨트롤러라는 걸 통해서 addressbooklist.jsp가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조화할 것입니다. 역시 현재 단계는 설계 단계이니까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가급적 뒤로 밀어두고 일단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조화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갑시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 확인해 줘야 될 것은 index.jsp에서 addressbooklist.jsp로 직접 리다이렉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컨트롤러라는 걸 하나 두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전체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러라는 JSP 문서를 통해서 사용자가 index.jsp에 대한 요청을 보내면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보낼 거예요. 나 목록 좀 보여줘 라고 요청을 보내주면 그 컨트롤러라는 애가 현재 프로그램 구조에서 목록을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 즉 이 문서를 호출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문서를 호출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 특히 현재 구조에서는 이 문서를 호출하게 될 텐데 이 문서가 호출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떤 초기화 작업들, 데이터 준비 작업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서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다음 페이지를 표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ndex.jsp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의 다른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정을 마치고 나서 또 목록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면 현재 목록을 보여준다라는 것과 관계되어진 어떤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세부적인 작업들을 각각의 페이지에 분산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러라는 하나의 페이지 안에 일관되게 기술을 해놓을 수 있다면 좀 더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기 쉬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MVC 패턴에 따른 컨트롤러의 역할인 것이고, 뭐 우리가 아직 MVC 패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설계 단계에서 컨트롤러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일단은 한번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장점이 되겠구나 라는 가정하에 쭉 쫓아가 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addressBookList.jsp에서는 컨트롤러로부터 호출되어지면서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소위 MVC 패턴의 뷰 역할만 수행을 해주도록 설계를 해볼 것입니다. 따라서 addressBookList.jsp를 직접 호출해보면 화면에 표시할 내용들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어오는 작업들을 이 문서 안에 직접 기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해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일은 컨트롤러를 통해 수행을 하고, 단지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소위 addressBookList.jsp가 호출되어질 때 리퀘스트 객체 등으로 전달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사용자는 최초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웹서버의 기본으로 설정되어진 이름을 통해서 현재 웹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시작 페이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index.jsp로 접속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서 하나의 목록 화면을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서 현재 컨트롤러라는 객체를 두고 이 index.jsp는 그저 컨트롤러라는 페이지에게 나 목록 좀 보여줘 라고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각종 요청을 받았을 때 뭐 목록을 보여줘야 하는지, 수정을 해줘야 하는지, 삭제를 해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 기술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목록 좀 보여줘 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컨트롤러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들을 얻어내고 그 얻은 데이터들을 어드레스북 리스트에게 전달을 해줌으로써 야, 이 데이터 가지고서 적절하게 출력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드레스북 리스트는 그저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순수한 뷰로서 동작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를 DB로부터 어떻게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기술하지 않고 그저 전달받은 데이터를 적절하게 출력하는 구문들만 기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index.jsp, 컨트롤러, 그리고 addressBookList.jsp 이렇게 역할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현재 웹 프로그래밍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되어져서 데이터들을 입출력하는 내용들은 다 컨트롤러가 갖고 있을 테니까 컨트롤러 페이지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화면에 어떻게 목록을 출력할 것인가와 관계되어지는 것은 그저 출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 기술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 볼 필요 없이 그저 이 페이지의 내용에서 현재 전달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만 고민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일, 화면에 표시하는 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일,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얽히설키 얽혀 있도록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마다 각 파일 단위로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서 그 파일에 할당되어진 어떤 단위 역할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뷰 역할을 할 거냐, 컨트롤러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구성을 해준다라고 하면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의 프로그램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델 MVC 패턴이라는 것이 모델 뷰 컨트롤러로 역할을 나누자라는 것이잖아요. 현재 이 문서는 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모델은 단위 데이터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는 혹은 다수의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객체들을 나타낼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러라는 것은 제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가리킬 것이고 그 컨트롤러에 대한 사용을 이번 예제를 통해서 좀 잘 확인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서는 컨트롤러라는 것을 따로 두지 않고 구성을 했었는데 반해서 이번 예제는 컨트롤러라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조화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구현에 대한 얘기들은 현재 설계 단계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뒤에 가서 구현 단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현재 이 addressableList.jsp를 통해서 출력되어지는 화면은 우리 교재 344쪽에 있는 그림 S-1과 같이 표현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목록 화면을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초 접속했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헤더만 출력되도록 하고 있어요. 좀 더 세련되게 처리를 할 거라면 데이터가 없다라고만 출력을 하면 되지 굳이 테이블 헤더를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이 상황에서 내가 주소록 등록을 눌러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추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진 내용을 읽어다가 출력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어지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앞선 예제에서 봤듯이 목록 화면 상단에 보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지고 있죠. 자, 목록 화면 상단에 보면 새로운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페이지에서 새로운 지인의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입력 폼 태그를 통해 가지고서 각종 사용자의 정보들을 입력받아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페이지를 두어야 할 것이에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서로서 addressbookform.jsp라는 문서를 하나 두도록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수정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는 페이지로는 addressbook edit form이라는 문서를 하나 둘 것이에요. 입력 화면과 수정 화면은 거의 똑같을 텐데 차이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수 없는 항목을 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입력 폼에서는 무조건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수정 화면에서는 기존의 비밀번호와 다르다라고 하면 수정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다라든가 혹은 현재 데이터에 대한 삭제 처리 같은 경우들을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에요. 하나의 폼을 통해서 두 개의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에 대한 처리를 별도의 페이지로 따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데이터를 새로 입력하는 페이지는 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수정하는 페이지는 현재 각 레코드 앞에 번호 부분을 클릭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아무나 수정하도록 하면 안 될 테니까 관리자 비밀번호 인증을 받고 그것에 따라 수정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본 거예요. 좀 더 원활한 수정을 위해서 현재 선택된 레코드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하도록 구성을 했고 지금은 모든 항목들이 다 편집할 수 있는 항에 들어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input 태그가 아닌 직접 값을 출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해주면 되겠죠. 생일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로 둔다면 유효한 날짜 형식으로 입력받는데 더 수월할 거예요. 각각의 웹브라우저마다 HTML5의 이 날짜 입력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조금 형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이클립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날짜 입력을 그냥 하나의 문자일처럼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2020년 1월 1일이다 라고 바꾼다 치고 저장하기 전에 더불어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데이터를 삭제하는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도 해볼 것이에요. 어차피 이 화면은 관리자 비밀번호를 인증받아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수정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장 눌러주게 되면 이제 생일이 수정되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addressbook form.jsp는 입력하는 폼 태그들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addressbook edit form은 수정하기 위한 폼 태그를 가지고 있는 HTML 문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봤던 addressbooklist.jsp나 addressbookform.jsp 또 addressbookeditform.jsp는 거의 모두 다 뷰의 역할을 하는, 즉 사용자에게 적절한 내용을 보여주거나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위한 부분에 대한 처리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 앞서서 소개했듯이 JSP 프로그래밍에서 이 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주로 JSP 문서로 작성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자, 반면에 이런 뷰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들은 컨트롤러라는 걸 통해서 처리하되 그 역시 컨트롤러라는 JSP 문서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일부 기능들을 빈즈 클래스 객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따라서 addressBin과 addressBook이라는 두 개의 빈즈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단위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소위 데이터 오브젝트 클래스와 또 그런 데이터들을 접근하는 일을 담당해주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로서 addressBin이라는 클래스를 두도록 해본 것입니다. 사실 이 클래스 이름이 살짝 좀 거슬리기는 해요. 좀 헷갈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클래스 이름을 좀 더 명료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형태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addressbook이라는 주소록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고 addressBin이라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 즉 이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핵심 데이터이죠. 지인들의 연락처들을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상호작용해 가면서 유지 관리해주는 클래스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둡시다. 현재 모든 입출력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주소록 관련한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346쪽의 표 S-4에 가보면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 문장은 구현 단계에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addressbookcontrol.jsp라는 문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주소록 예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부분들과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서가 될 것이에요. addressbookcontrol.jsp는 소위 MVC 모델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담당하라는 JSP 문서인 것입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또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따라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addressbookcontrol.jsp라는 문서가 되는 것이에요. 화면 목록을 보여주고자 할 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삭제를 할 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수정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들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또 적절한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어서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구현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addressbookerror.jsp는 그저 오류 처리를 위해, 정확히 따지면 오류를 처리한다기보다는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표시할 안내 페이지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되는 오류 메시지나 예외 메시지들을 브라우저 상에 잔뜩 출력해 봐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긴 하겠지만 현재 웹사이트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적절한 하나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로 좀 변환해서 출력해 주도록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주소록 프로그램의 설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각각의 페이지에서 필요한 처리들을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중간에 컨트롤러라는 걸 통해서 무엇인가 중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성을 해보겠다라는 것 좀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더 모듈화되어질 수 있고 따라 좀 더 유지 보수하기 쉬운 형태의 프로그램 코드를 지향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이 설계 내용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히 살펴봅시다.